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낙을,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스탠다드 타입의 일루미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새낙을의 취지는 그거예요. 아무리 길을 잘 들여들여도 본인이 평소에 만지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라든가 할 때 글러브 형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글러브를 계속 매만지는 방법들이 사실은 글러브를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새낙을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DIY의 이제 근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거기다 접목시키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들도 있고 더 심화돼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미 길이 들어진 글러브, 길이 괜찮게 들어진 글러브, 아니면 본인이 제대로 이해해서 잘 접근하고 있는 글러브나 미트에서 좀 잘못된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물어봐요. 선수들, 너 그거 왜 그렇게 꺾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그게 글러브를 계속 망가뜨리는 동작일 수도 있고 공을 안 잡히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탠다드 타입의 일루미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루수는 공만 잘 잡으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야수들은 그러죠. 야, 그거 왜 못 잡아?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니들이 와서 봐. 너같이 송부하는 걸 내가 잡겠니?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루수는 공만 잘 잡으면 돼요. 공을 잘 잡는다라는 개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담는다가 우선이 아니라 잘 물린다가 먼저예요. 그렇지 않을 때 담기는 거예요. 물론 담기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물린다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느냐, 회전이 걸린 물체가 날라오고 거기다 바운드볼까지 온다면 담기는 부분에서의 안정성보다는 일단 물리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물렸을 때도 담겨 있게끔,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담기는 것까지 한다면 되게 좋겠죠. 자, 일단은 길이 들여진 이 일루미트를 설명하기 전에 둘 다 손님 글러브예요. 일단 먼저 전에 제가 일루미트 착수법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자, 제가 글러브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여기도 열었고 여기도 열었어요. 아, 여기는 안 열었구나. 여기는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퍼스트 미트를 보시면 내 밑에 가다 분석부터 하라 그랬죠. 자, 뭐예요? 요 안에 벽이 2개 있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새끼 꼬리는 짧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안 빼고 딱 그대로 넣으면 이게 뭐예요? 새끼 약지, 이 고리를 중심으로 새끼 약지 들어가고 벽.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이 딱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걸 검지를 빼서 착수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검지를 넣으면 아무래도 포구 지점에서 공을 반다고 치더라도 이 검지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아프기 때문에 빼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자꾸 아프면 피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지를 뗄 경우에는 유격이 생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받았을 때, 만약 이쪽으로 받았을 때도 안 아프다라는 거, 암만 세게 때려도, 맞죠? 그래서 물린다라는 거. 그런데 예전 Z에서도 그런 미트들이 있었고, 몇몇 브랜드에서, 일본 브랜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소지부 이보닛 방식의 미트다라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요 안에 보면,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벽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고리에 새끼 넣고 약지고리에 넣고 나면 이쪽 끝에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새끼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진짜 글러브 끼듯이 우리 글러브처럼 생긴 거예요. 진짜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111 착수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검지 위치가 어떻게 돼요? 되게 이상한 데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아예 벽을 하나 비우고 이렇게 소지부 이보닛 방식으로 껴진 거예요. 이런 미트에 이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건 211로 착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211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새끼고리다 2개 넣고 그 옆에 넣어야지 하면 공간도 없지만 억지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사실 3일로 낀 거고요. 손의 위치가 어디 와요? 네, 여기 와요. 글러브의 거의 밑에. 그럼 포구 지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 바로 여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엄지검지 사이가 너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일루미트 착수법에서 이거의 깊은 거, 이게 짧은 거, 그래서 111, 211 착수가 가능한 게 있고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설계 자체가 211 착수되게 나왔어요. 검지를 집어넣어도 안 아파요. 포구면의 위치가 이런 미트가 있고,
본인이 아니면 보통 전에 다비드 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렸을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끼는 거예요. 그럼 이걸 2일을 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손은 들어가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손의 위치가 너무 낮아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야수글럽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111 착수했을 때 좀 담는 게 불안하다 싶으면 2일을 껴요. 그래 어쩔 수 없죠. 담아야 되니까. 그래 꽉 잡고 싶어 라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공을 되게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불안해서 2일 낀다면 말리진 않아요. 방망이 길게 잡든 짧게 잡든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평소 연습이나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111로 검지 빼고 쓰시는 걸 권해드린다라는 거 이건 외야패로서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지를 빼고 111 착수 즉 새끼 꼬리에 새끼 그 옆에 공간의 약지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의 중지 그리고 검지 빼고 이게 가장 기본 착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끼인 상태에서 제가 매만질 거예요. 자 어떻게 똑같아요. 새낙을 파트 1에 나왔듯이 1, 2, 2, 1 그런데 어디에요? 2를 만졌을 때 보면 이 배로 부분이 끝까지 되는 지점을 접을 수가 없어요. 여길 접게 되면 여기가 공이 돌게 돼요. 그래서 배로 부분보다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물려요. 즉 내가 윗벽 아랫벽에서 물려야 되는데 배로를 기준으로 이 웹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주먹 때리고 평소에 공을 여기다 두셔도 돼요. 손바닥 한가운데 여기다 두시고 만지셔도 돼요. 1, 2, 2, 1 어디 만진지 보이죠? 여기 이 상태로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여기를 잡았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손님 거니까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라인은 잡아주고 일자로 쭉쭉 뻗게. 엄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랫벽이죠. 아랫벽이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랫벽은 여기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아식스 포수미트라 그래서 일루미트를 가지고 설명한 거 있어요. 소프트볼 일루미트 소프트볼 포수미트라고. 제 일루미트도 계속 이 포수미트는요 이랬던 영상 꼭 보세요. 자 앞으로 나가는 팔꿈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엄지각도 앞을 보죠. 그래서 얘가 받쳐주는 게 아니라 평소 캐칭할 때는 아랫벽 즉 빵빵한데 이 엄지를 이만큼을 잘라버려도 얘는 다 잡히는 거예요. 이 부분 아랫벽 윗벽 아랫벽 그러면 아랫벽을 만져주는 거죠. 벽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루 밑에서도 좀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 뭐냐 치죠. 선수들 뭐 이렇게 허벅지 막 때리는 거 봤죠. 자 엄지 라인을 이쪽에다 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고리를 당기지 마시고요. 여기 라인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밀었을 때 버텨요. 그리고 엄지를 누르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보다 위쪽 어디죠? 엄지 이쪽에다 놓는다는 거죠. 이런 쪽에다 두면 누르면 들어가요. 이제 막 들어가요. 근데 밀면 밀려요. 그래서 엄지를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여기가 뭐 펠트가 부러졌네 어쩌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펠트 이 뼈대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뼈대 밑을 내가 엄지를 계속 누르니까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밑에다 두고 아랫벽 잡아주고 내 아래쪽 엄지와 일체감이 있게 잡아주신 다음에 아랫벽 잡아주시고 다음에 1, 2, 1 똑같아요. 웹은 요렇게 처음부터 새 거인 상태를 계속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벌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글러브 끝이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제끼게 되고 더 벌려 힘이 경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면 되고요. 너무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이 라인을 잡는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 만지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잘못 만지는 법. 자, 이거는 마음껏 꺾어도 돼요. 네, 제 후배 거기도 하고 제가 길들여준 거 같은 팀 동생 건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 실수하는 거 공 어디로 잡죠? 이쪽으로 잡는다는 거. 네, 그리고 오므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지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잘 안 오므려진 것 같아요. 엄지를 꺾어 넣어. 이 친구도 뭐 엄지가 안 꺾여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쪽에다 공을 넣으면 못 눌러줘요. 안 돼. 더 눌러야 돼. 여기 쥐나요, 지금 여기. 손목이 아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더 눌러.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포구 지점이 이쪽에다 대면 안 잡히니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포구 지점 어디다 세팅해야 된다 그랬죠? 내 엄지 사이. 그럼 어디예요? 여기에요. 네. 여기가 포구 지점이고 여기가 아랫벽이고 윗벽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다 두게 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내가 담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물리는 부분이 아닌 여기 담기는 부분이잖아요. 담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아랫뼈, 윗뼈, 윗뼈, 윗뼈. 그러면 안 빠지는데 아래 엄지랑 오므리는 식으로 하면 다 흘러버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잡으면 안 빠져요. 그래서 보세요. 어때요? 네. 딱딱딱 박수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째로 포구 지점을 느낀 다음에 윗벽이 물릴 수 있는 거 1. 그럼 똑같죠. 1, 2, 2, 1 만져줬고 엄지 났어요. 그럼 얘는 그냥 딱 와서 물리는 거예요. 그럼 1루미트를 본다. 앞을 보고 잡는다. 쏙 잡히죠. 물렸어요. 안 빠져요. 그럼 내가 당겼을 때 아까 그 잘못된 볼집이나 이쪽으로 들어왔다 싶은 지점으로 만약 위로 왔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태그에도 안 빠지는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도 올라가면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여기도 접었으니까 나왔죠. 다음에 어디죠? 배로 옆쪽을 여기를 만졌죠. 요 라인으로 나와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이거. 네, 여기 꺾어서 이렇게. 이게 안 펴지게 만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 놓고 묶어놓으신 분들 있어요. 그럼 이게 안 펴져요. 그럼 땅볼 잡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1번 엄지 꺾는 거 하지 말라 그랬었죠. 두 번째 웹 여기 이렇게 꺾는 거 하지 말라 그랬었죠. 이걸 꺾는 분들이 이거 꺾기 전에 뭐하냐?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꺾어요. 왜? 이렇게 되면 딱딱 만나니까. 네. 이렇게 라인이 둥글게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안 만나겠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잡혔잖아요. 맞아요. 물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요. 내가 물고 있어도 여기 보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꺾어요. 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 부러진다 그랬죠. 이 구멍 있는 부분에 하이바들이 여기나 여기가 다 부러져 버려요. 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뭐냐? 선수들 보면 이게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없어요. 여기도 꺾어. 여기 꺾어. 그럼 뭐해? 접어. 인터넷에 나온 방식 다. 근데 안에서는 공은 돌아. 그리고 소프트볼 공은 돌아가야죠. 그러면 결국 소프트볼 포수 밑에 만드는 거라는 거. 그래서 1루 밑에는 항상 윗벽이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똑같이 아랫벽 윗벽으로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코어에 힘을 주면 다 잡혀있다라는 거. 그렇게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편하게 폈을 때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1, 2, 2일에서 2일을 누르는 동작이 사실 글러 벌리는 동작이에요. 이게 벌어지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보면 좁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넓은 글러브예요. 그리고 포수 밑이나 글러브나 손의 각도가 있죠. 밑에 끼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잡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더 넓히려는 거예요. 왜? 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되죠? 돌아. 그래서 숏바운드 핸들링 할 때 계속 공이 도는 원인이 잘못 만지는 거. 1번, 2번, 3번. 네.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웹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자,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일까요? 이게 모일 수 있을까요? 힘을 줘서. 그러니까 아직 계속 도는 거예요. 더 모아, 더 모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걸려요. 그리고 닫을 때 못 닫혀져요. 이런 경우도 제가 각오하면서 진짜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선출분이 옛날 선출, 나이 든 선출분이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예. 이렇게 하면 웹 안으로 포구면 안으로 웹이 먹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포수 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잘못된 예 네 가지 보여드려서 첫째 엄지 꺾는 사람, 두 번째 여기 휘는 사람, 세 번째 꺾는 사람, 네 번째 이렇게 접는 사람. 네. 자, 이 글러브는 TK가 나요. TK. 기본 111이에요. 근데 얘는 둘 하나하나 끼셔도 돼요. 단 이렇게 낄 경우 어떻게 돼 있죠? 포구 지점이 처음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해놓고 여기가 좀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각이 조금 더 약간 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살짝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더 이쪽이 밀려 나오게끔. 이건 밀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때려서 밀려 나오게 하고 더 2를 끌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젓가락 모양으로 쭉쭉 틀이 나오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럼 211 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새끼 고리에 2개 들어가고 그 공간에 중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지 들어갔죠. 그럼 구멍 하나가 남죠. 그 상태도 똑같아요. 1, 2, 2.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접히는 부분이 더 안쪽으로 접혀야 돼요. 그럼 엄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려와 있겠죠. 이쪽으로 접으니까 당연히 엄지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닿는 게 좋아요. 대신에 안에서 손이 포구 지점이 되게 낮은데 그 위쪽으로 갈 때까지 힘 전달이 좀 어렵게 그래서 많이 쥐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가 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닥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죠? 1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손끝으로 눌러서 좀 집어넣어줘서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태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새나글 파트 1에 접목된 야수 글러브 만지는 거랑 일루미트는 똑같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뭐다? 111 꼈을 때 이 라인 잡는 거. 너무 웹과 경계선을 잡아버리면 공이 되려 돌 수 있다라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탠다드 타입에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동작 4가지 알려드렸어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글러브 길들이는 거 있어요. 정답은 있다고. 그 정답이 뭐라 그랬죠? 공에 회전이 걸린 가죽공이 자연스럽게 가죽면에 만나면서 완충 앤 스핀 물어주는 거.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 정답에서 반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뭐 글러브를 매만지는 동작들이 나의 약점을 보완한다라든가 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동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을 못 멈춰주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의 포구를 방해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계속 만드는 동작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해서 나쁜 글러브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글러브를. 이게 휘어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왜 안 휘게 만들었냐고. 얘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글러브 손가락들 막 꺾고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둥그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걔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노하우가 없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면에 왔을 때도 다 이 끝에 갔을 때도 아랫벽이 뼈로 물리게끔 공이 물리는 확률을 높여주게끔 우리는 글러브를 매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만지는 목적을 이해를 하시고 매만져야 되는 거예요. 즉 공이 잘 물릴 수 있는 덫을 놓는다. 그리고 오는 공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척 물린다라는 느낌. 내가 공을 하나 둘 셋 잡는 게 아닌 척 물린다라는 느낌이 되게끔 해야 날라오는 공에서는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바운드 볼에 대처할 때 그게 약점이 많은 선수가 되냐 아니면 약점이 없는 일루수가 되냐 이 차이를 갖고 온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 글러브 쪽도 닭발 미트라든가 미제 쪽도 따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새나글에서 뭐 패턴은 약간 틀리지만 아직 2800 모델이 안 들어왔는데 2800 모델이 요즘에 이게 입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모델이 아무래도 제일 윌슨 2800 모델 베이스가 제일 많이 쓰신 그거랑 이제 닭발형 미제형도 제가 언급해 드릴 텐데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가장 기본은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파트 1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체의 신비, 공이 회전을 멈춰준다, 물린다라는 거. 넓다, 좁다의 개념까지 다 인풋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내 퍼스트 밑에 구조가 스탠다드 타입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웹의 깊이가 긴지 얕은지부터 파악하는 거는 앞에 일루미트 편 영상 보시고 분석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매만지는 법 1, 2, 2, 1 엄지 잡아주고 그리고 딱 물린다 1루미트는 1로 물린다 이것만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새나글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스탠다드 타입 1루미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